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반상의 태극기를 강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먼저 이 세미나를 주관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영주 위원장님께 나오셔서 인사말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신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특히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자유민주연구학회의 조영규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해방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분단 70주년이기도 합니다. 해방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인권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은 우리와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북한 동포들이 인권에 너무 무심했던 것을 반성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 운동에 나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뒤늦게나마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도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북한 인권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제도적으로 인권 유린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방법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체제 변혁은 탈북민들이 주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애국진영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북한 인권법 제정에 힘을 모으되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체제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뜻있는 탈북민들의 지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의 사회를 맡아주신 유석춘 조영기 교수님, 또 각 주제 발표를 해주실 윤여상 교수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님, 재성호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한의원 박상봉 교수님, 김수함 북한인권센터장님, 손광주 통일연구소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애국동지 선후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민주연구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영기입니다. 1215년 6월 15일이 마그나 카르타가 발표된 날입니다. 금년으로부터 시작해서 800주년이 그 마그나 카르타가 발표된 이후 금년이 8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마그나 카르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최초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선언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떤 역사를 배워와야 되고 앞으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생각이 바로 역사를 만들고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 자유민주연구학회와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세미나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어야 하는가? 우리 좀 전에 고영주 위원장님께서 북한 인권법과 관련돼서 우리 지금 국회에서 15년, 이제 금년이면 16년째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만들면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또는 남북 교류를 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어느 사람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북한 김정은 지도부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인가, 아니면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발표자 두 분은 윤여상 국민대 교수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토론자 두 분은 한의원 동국대 법대 교수님, 박상봉 명지대 교수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윤여상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를 맡게 되었는데요. 북한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맡은 제목은 이런 내용이고 아마 뒤에 주로 구체적인 해결 제언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앞부분을 그냥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에 우리 두 분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북한 인권이 어떤 문제이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어떠한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딱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북한 인권 문제라고 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유엔과 국제사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로 핵심적인 사항은 현재 북한 인권의 수준이 아주 개탄스러울 만큼 최악의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데 개선되지도 않고 개선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인권 문제를 다 갖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냐고 하는 것인데, 어느 나라든 인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이 국가에게 있거든요. 국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에 있어서는 북한이 인권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북한 당국이 직접적 가해자라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직접적인 가해자이면서도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해자이면서 해결의 주체를 둘 다 이중성을 함께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으로 잘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해자 보고 네가 스스로 해결해라, 이 말은 구조적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전문가에 맞습니다. 많고 유동열이가 북한 인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지금 대남전략과 국내 동북 문제 등을 연구하기 때문에, 아까 고영주 위원장님께서 인사만 할 때 한 북한 인권에 대한 말이 사실상 그게 정답입니다. 이게 더 이상 거기다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정답인데, 이 북한 인권 문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르는 이 3자 세습 체제, 소위 이른바 조선혁명의 전통이라는 주체사상과 선거노선에 기반한 이 김씨 일가가 지배하는 북한을 상대로는 어떤 압박을 가해도 우리
고영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난망합니다. 이걸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 인권이 이 김씨 정권 하에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해결이 안 되냐면은 북한에서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자체가 북한 김씨 집단의 체제 정통성과 취지 결부되어 있어요. 북한 인권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북한의 이른바 조선인의 전통이 다 무너지고 북한 체제의 정당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섣불리 북한 인권을 인정하고 개선하면서 국제사회에 나오겠다는 것은 이 조선혁명의 전통을 배신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권력의 중심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북한 핵 문제하고 인권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해결이 안 될 북한 인권, 저 정권이 존재할 때 우리는 그러지 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잘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제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날 국제사회는 주권국가 독립의 원칙이라고 하는 1648년도 베스트팔렌 조약의 원칙이 여전히 유효합니다만은 그러나 인권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과학기술 문제에 대해서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체제는 인권이나 과학 문제라든가 환경의 문제에 대한 지적은 내정 간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열흘 전에 국회 통일은 이런 분단 기간 중에 우리 정부, 시민단체, 국민이 이런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걸 감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뤄낼 수 없는 것이 통일이다 이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들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독일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도 독일 통일을 이끌어냈던 세력은 결국은 통일 세력과 동독 주민 두 번째 세션이 국제연대와 관련된 에 따라서 유엔 이제 그 인권이사회 보호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총회결이 안전보장이사회까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뭐냐면 이 보고서에서도 그 권고안의 내용을 보면 이 인권이사회가 총회에 보고하고 이것이 결국은 또 안보리까지 또 회부가 돼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그런 그 문제를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뭐냐, 뭐 권고나 비판이나 또 결국 과거에는 국제인권규범의 위반이다. 그냥 국제법의 한 부분인 국제인권규범의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논의가 지난 뭐 한 길게 20년, 97년부터 한 2013년까지 이루어졌다면 작년부터는 이제 국제형사사법의 문제다. 국제형사사법 차원의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것은 처벌돼야 할 범죄이다. 범죄 수준에 이르고 있다. 라고 하는 침해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그런 이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단순히 어떤 그 협약상의 침해가 아니라 국제 인도법상 국제 범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COI가 그것을 법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것은 이제 처벌이 필요하다고 공고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아니면 접근하는 개선하는 전략에 본질적인 변화가 온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는 아까 슈프림 리더를 최동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경우는 자신들이 최고 존엄으로 옹리해야 되는 지도자를 겨냥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 이 소위 이 엘리트의 본질을 이제부터 이제 다룬다기 시작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1997년에 북한 인권 시민연합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북한 민주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기독교에서 많은 것이 나왔는데 이제 한 17년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부터 제가 보기에는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 당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북한 이동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요. 신동혁의 문제라든가 뭐 박영미에 대해서 바로바로 막 치고 나오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큰 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